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또 다음에는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식민지,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먼저 코스타리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정식 명칭은 코스타리카 공화국입니다. 코스타리카라는 스페인어로 풍요한 해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처음 당도했을 때 해안 근처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금으로 이루어진 각 정식물들을 많이 달고 있었던 점에서 스페인들은 이 풍요한 해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코스타리카는 16세기 이전에는 수십 개의 도시국가들이 존속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장관과 그 이름을 풍요로운 해안지역 코스타리카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된 코스타리카는 전혀 풍요롭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식민지에 의한 스페인 해군과 타국과 해적들의 싸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학살로 인해 죽은 원주민들이 실제로 뒤덮여 지옥을 방불케 하는 참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황금 같은 자원이 풍부한 코스타리카는 다른 아메리카 식민지들과는 달리 군사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이 목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밀림으로 대표해 있었으며 타 중미 국가보다 더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제항은 18세기까지 강하게 계속되었습니다. 타지역과 달리 스페인 식민 통치자들도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1821년 멕시코의 일부로 스페인에서 독립하다가 1823년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 일원으로 독립하였습니다. 1848년 별충들 없이 중미연맹에서 독립하였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소구되어 1894년에도 인구가 12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코스타리카 초대 국가 원수인 후안보라 페르난데스는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1870년대에 토마스 가르디아 구테레스의 독재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중미 국가보다 혼란은 덜하였습니다. 가르디아는 바나나 농장을 사오고 커피 수출을 위해 미국 기업에 철도 부속권을 주었습니다. 이후 군부 독재와 민정이 연달아 이어졌고 1930년대 공산주의가 득세하였습니다. 1946년 선거에서 커피의 경쟁자들에 의해 반국 및 친나치 성향의 이라는 크로테스 카스트로가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1940년 집권한 라엘 갈레로 가르디아가 복지국가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그는 얼마 안 가서 인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1944년 그의 집권 피카다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로 귀탄당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독특한 선거 제도를 취하였습니다. 만 3세부터 12세의 어린이들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치 구도는 1950년대에 구축되었으며 그 시초가 바로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 전 대통령이 만든 민족해방입니다. 중도 좌파가 이렇게 단일교를 구축한 반면 우파는 국민공화당, 국민통합당 등을 거쳤으며 단일 대우를 구축하지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우파 정당들이 통합연대를 결성해 정당연대를 만들어 우파 대통령의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이후 단일 후보인 로드리고 카라소의 당선이라 연대가
1차적으로 선거하면서 사회 기독통합당을 완전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때가 1983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민족해방당대 우파정당이라는 양당제가 고척되어서 1970년대 전후로 민족해방당 대 사회기독통합당이라는 완벽한 양당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좌파는 민족해방, 우파는 사회기독통합당을 밀어주었으나 민족해방당이 서서히 우경하면서 우파 배심 양당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2000대 민족해방당 내 격파가 탈당해 시민행동당을 창당하면서 좌파 표심이 시민행동당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사회기독통합당이 부패 스캔들로 급속히 몰락하면서 졸지에 군소정당으로 떨어졌고 우파는 사실 1949년에 군대를 폐지한 이후 국방에 뒷뜬 예산을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군대 없이도 별다른 자금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으며 평화 회복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군은 내전과 혼란을 겪고 이를 우려한 호세 피케네스 페레르 대통령에 의해 1948년 12월 군대가 정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시야는 경찰이 하고 있으며 경찰 소속 아래 시민경비대, 지방지원경비대, 국경수비대, 사실상 중공사 조직이 있습니다. 대테러를 위한 경찰 특공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코스타리카의 모든 무장은 공권이 아닌 경찰권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이 코스타리카의 무장력 중 가장 큰 단체는 공공부대로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 의무 경찰에 가까거나 병력의 차이 등 약간 다릅니다. 그러다고 군대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건 아닌 게 코스타리카 국에서는 항구적인 제도로서의 군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라고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평생에는 군대를 가지지 않고 저희에 군대를 가지겠다는 것이 다릅니다. 만일 전쟁이 나면 경비대로 나라가 진정될 때까지 군대로 전환하고 전차나 항공기는 미국으로부터 임대했을 공사입니다. 198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미국 무기 판매에 대해 미국인들은 중국의 핵 기밀을 도난당하는 것이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이 첨단 무기 수출이라는 행태로 다른 많은 군사 기밀을 자발적으로 누설하고 있다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본계해야 할 것입니다. 부양 군사 대학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첨단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악화시키고 국내의 납치자들을 정치할 뿐만 아니라 해의 독재자를 강하게 만들고 인간의 비참함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남미 국가 중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두라스는 마야 문명 영향권의 동쪽 끝으로 쿠판 등에서 1500년이 넘는 마야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의 황량한 평원지대에는 여러 부족이 살았습니다. 스페인은 카리비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여 흑지를 활발하게 정복하였습니다.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늦게 정복되었습니다. 1523년 힐 곤잘레스 다발라가 이끄는 원정대가 오늘날 온두라스 태평양 해안지대 폰헤카원을 발견하고 바로 이듬해부터 스페인이 전방위적 온두라스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멕시코의 정복이 에란 코르테가스가 포아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온두라스를 정복하는 시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포아들에게 불신이 생겨 코르테스가 멕시코에서 온두라스로 직접 출병하였고 여기에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에도 독자적으로 원정대를 출병시켰습니다. 코르테스는 1525년 도착하여 현재 일시적으로
질서를 합류했지만 1926년 4월 그가 멕시코로 돌아가자 온두라스 식민지 남은 원정대들은 다시 독립 성명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10월 온두라스 총독으로 부임한 디에고 로페스 설세도는 어느 정도 질서를 재합리하였지만 자신의 권한을 니카라과 식민지까지 확장하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니카라과 현지 당국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 니카라과 식민지가 오격한 온두라스 니카라과 사이 경계를 받아들여 스페인인 뒤 얼마 가지 않아 병사하였습니다. 1936년대까지 온두라스는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동족상장 원주민을 발견을 억누르는 정복자들의 대량 학살 사행, 정복자들이 원주민에게 퍼뜨린 전염병으로 지어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원주민들은 카리브해 스페인 시민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결과 온두라스 식민지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1934년에 되면 거의 붕괴 직전에 올렸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온두라스로 향하는 원년들이 그러던 페루도 바라도는 온두라스의 풍부한 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알바라도는 과테말라 지역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온두라스 서부에서 그라시아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현재 금강산업을 개척하였습니다. 금강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이주자들이 연이어 온두라스로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원주민들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광산지역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원주민들은 렌카조의 랭피나의 시도하여 1937년 대공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패배하였습니다. 정복자들은 1939년까지 현지 전향을 일소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정복자들 자신들은 정화다 이후로 온두라스의 행변을 일으켜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면서 온두라스 식민지는 바로 그로서 운영화되었습니다. 16세기 온두라스 식민지는 농경과 목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주 산업인 광업이 혁명에 따라서 경기 좌우되었습니다. 온두라스 서부에서 집중된 광업은 1940년대부터 점차 동쪽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원도 생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광업 중심진 그라시아스가 쇠퇴하고 중서부 고마야바가 온두라스 식민지 중심지로 부상하였습니다. 북부 해안의 산페드로슬라 트루히요 그리도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온두라스 식민지는 1560년 광업 생산이 감산해서 생명성이 이뤘다가 1569년 은광의 추가로 발견되면서 다시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고마야바에서 남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온두라스의 수도 대구시 갈파고스 건설되었습니다. 은광호황은 1584년 정점을 쇠퇴하였고 다시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19세기부터 중남미 곳곳에서 엘리트층의 주도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1820년 온두라스는 중미연방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로스알토스와 함께 멕시코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후 1824년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중미연방은 20년도 부대였지만 그동안의 무리가 18명의 국가원수가 재임하는 등 혼란상을 보였습니다. 1838년 온두라스가 독립을 선언하고 비슷한 시기에 와야 되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온두라스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9세기 내내 국토 전역을 휩쓴 대란으로 온두라스는 항폐화되었습니다. 1894년 19년 마누엘 보냐 차르노스는 도로 등 자국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경제 부상을 위한 미국계 바나나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란으로 가득하고 고통망의 부조로 인해 뒤처진 경제에서 외부의 투자 필요성을 명백했습니다. 고야멜 포르토 컴퍼니와 유나이티드 포르트 컴퍼니를 비롯한 바나나 회사들은 학교, 병원, 도로 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방어에서는 온두라스 경제와 국민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서 노골적으로 수익을 조직하여 탈취를 하였습니다. 온두라스는 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나중에 철도 부속을 공까지 다니면서 온두라스 산업 전반을 통제하였으며 때문에 온두라스에 방문한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상 중남미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